한강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손정민 씨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 중간 내용도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흑성분이 강변 10m에서 발견된 흑성분과 유사하다라는 국가수의 결론 전해드렸습니다. 정민 씨 유족이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굉장히 긴 13쪽의 입장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손정민 유족 입장문. 술자리 간 자식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다. 처음에는 A씨, 친구를 전혀 의심 안 했다. 실종 당일 새벽 3시 37분쯤 부자 간의 통화 사실을 숨긴 걸 알게 됐고 이외에도 납득되지 않는 행동들이 있었다. 실종 당일 아침 친구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몸의 상처, 다툰 흔적 등이 조사된 바 없고 신발 티셔츠도 실종 다음날 버려져서 조사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영상 분석, 거짓말 탐지기, 프로파일러 추가 면담 등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친구의 버려진 신발을 찾는 노력 등이 없었고 그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라든지 몸의 상처, 다툰 흔적 등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경찰 조사와 관련된 강한 불만을 이 유가족은 나타낸 겁니다. 정민 씨 아버님을 저희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래 그 신발이 있어야 되는데 신발 버렸잖아요. 그리고 양말도 있는지, 옷은 있는지, 묻은 거에 대해 실험을 했는지 그런 설명은 없이 그거만 달라는 얘기하니까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A도 같이 이런 걸 했는데 결국 어떻게 나왔다. A는 안 했다. A는 양말을 버렸다. 안 버렸다. 신발은 버렸고 뭐 이런 설명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거만 달라는 얘기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형사 출신의 박성일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그러니까 이 형사와 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나를 더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예컨대 처음에는 친구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장문에 따르면. 그런데 친구의 몸가짐이나 다툰 흔적이랄지 아니면 다음날 바로 버렸다는 적어도 신발이나 핸드폰을 찾으려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조사가 왜 되지 않았느냐. 혈중 알코올 농도라든지 일견 합리적이어 보이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떤 결론을 내놔도 어느 일방은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이 정민 씨 아버지가 지적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몸의 상처, 다투는 적, 신발 티셔츠는 사건 발생 직후에 조사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실체관계를 규명하지 못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때 당시 왜 초기에 왜 이런 것들을 조사 안 했을까요? 예컨대 그 이유를 논란이 예. 블랙아웃이 맞느냐라는 의문을 정민 씨 아버지가 제시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초기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었다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오해들이 풀리지 않을까요? 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경찰 나름대로의 입장은 있어 보입니다. 이 경찰 내사 처리 규칙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내사는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의심스럽다고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관행을 없애버리기 위해 이와 같은 훈령이 제정되게 된 것인데 이 사건은 사건 초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만한 범죄 사실을 구성하기에도 난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일반 변사 사건으로 보이지 사건이 발생한 직후 보자마자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민 씨 아버지가 지적하는 사건 초기 대응의 어려운 점, 즉 부실했던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할 만합니다. 이 사건 초기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은 시간을 되돌려서 현재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경찰로서는 이 사건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앞으로 일반 변사 사건 등 주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로 전환하기 어려운 내사 단계에서도 일정한 조치를 취할 만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마련된 내사 사건 처리 지침은 인권보호에 상당히 중점이 가해져 있는데 인권보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 축을 유지하면서도 관련자들이 의혹을 충분히 해명받고 납득할 수 있도록 즉 어떤 사건 결론이 이루어지더라도 관련자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사건 초기에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한계는 어느 정도 규정해두고 일선 경찰들에게 인지를 시켜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 초기에 조사를 놓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다해도 예. 어떤 일방은 분명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내사 상태에서의 어떤 인권 보호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건데 네. 윤태곤 실장님 뭐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얘기 나누겠지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경찰이 수사할 때 과연 그 규칙대로 훈령대로 상식대로 잘 철저히 했느냐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만 그냥 변호사인 줄 알았다고 경찰이 했지만 높은 자리에 갈 뿐이라는 거 경찰이 다 알고서 지금 거짓말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 만약에 경찰이 친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서 정말 친구가 기억을 안 날 정도의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걸 과학적으로 그때 당시 채취만 했어도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의심 혹은 또 다른 억측을 막을 수 있었는데 경찰이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보편과 특수의 문제가 있겠죠. 정민 씨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게 있고, 이런 유사한 사건이 생겼을 땐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또 이제 보편적인 이제 잣대를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정민 씨 아버님이 의심난 것도 뒤에 통화 내역 보고 이렇게 하니까 뭐 3시 37분에 되고, 그게 바로 그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며칠 뒤에 보니까 그렇더라. 한 거고, 박성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젊은 이제 학생들, 혈기왕성한 학생들이 이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한 사람이 안 보인다. 라고 했을 때, 그럼 특별한 이제 범죄적 혐의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같이 있었던 사람한테 대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그런 수사를 했어야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럼 실종 신고를 이렇게 하고 초기 단계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다 해줄 거냐. 참 이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용구 차관의 문제는 뒤에 우리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약간 다른 것 같은 게 초기 단계에 알고 보니까 조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예. 하고 어떤 분이 컴퓨터로 다 다 알고 있었다. 검색해보고 조사는 다 했는데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혹시 피해간 거 아니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누구 봐주고 싶어도 똑똑한 사람 시켜야 돼. 봐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팍팍 하다 보면은 뭐가 걸릴지 몰라요. 근데 뭐가 있는 줄 알아야지 피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그 누구 봐주고 싶어도 이게 실력 있는 사람 시켜서 봐주게 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의 결은 되게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 특수성과 보편성 앞으로는 그럼 어떤 잣대로 어떻게 될 거냐는 이번에 한번 맞춰봐야 되겠죠.